2026년 로봇이 실험실을 벗어나서 진짜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그동안 로봇은 전시회에서 구경하는 신기한 물건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공장에서 일하고 집안일을 하고 물건을 배달하면서 실제로 매출을 만들어내는 단계에 들어섰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CES 2026에서 주목해야 할 로봇 기업들,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 주가가 오를 수 있는 핵심 포인트까지 전부 정리해 드릴 텐데요. 이런 영상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를 행복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배경부터 짚어볼게요.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CES 2025에서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이제는 피지컬 AI 시대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피지컬 AI가 뭐냐고요? 화면 속에서만 존재하던 AI가 로봇이라는 몸을 입고 실제 세상에서 움직이는 걸 말합니다. 물건을 짚고 걸어다니고 일을 하는 거죠. 그 선언이 불과 1년 만에 현실이 됐습니다.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미국 소비자기술협회 발표에 따르면 CES 2026의 로봇 관련 출품작이 32% 증가했습니다. AI 분야 성장률이 29%인데 로봇이 그걸 앞질렀어요. 투자자 입장에선 이건 엄청난 신호입니다. 단순한 테마가 아니라 실질적인 수주와 매출이 터지는 상용화 단계로 진입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다면 누가 이 시장에서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수익이 터질 기업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수혜 구간, 휴머노이드를 만드는 대기업들입니다. 휴머노이드가 뭐냐고요? 사람 모양을 한 로봇이에요. 팔 2개, 다리 2개, 머리 하나. 우리랑 비슷하게 생겼죠? 왜 이런 모양으로 만들까요? 사람이 쓰는 도구와 공간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거든요. 문을 열고 계단을 오르고 공구를 잡을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곳은 현대차 그룹입니다. 현대차가 로봇을 만든다고요? 네, 맞습니다. 현대차가 2021년에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미국 로봇 회사를 인수했거든요. 유튜브에서 백덤블링하고 춤추는 로봇 영상 보신 적 있으시죠? 그게 아틀라스라는 로봇인데 바로 이 회사가 만든 겁니다. 이번 CES에서 정의선 회장이 직접 참석해서 새로운 아틀라스를 세계 최초로 공개합니다. 뭐가 달라졌냐고요? 예전 아틀라스는 유합식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기름의 힘으로 움직였어요. 문제가 뭐냐면 무겁고 시끄럽고 기름이 새면 고장나요. 공장에서 대량으로 만들기 어려웠죠. 새로운 아틀라스는 전기로 움직입니다. 전기 모터를 썼더니 가볍고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관절이 360도로 돌아갑니다. 사람은 팔을 뒤로 완전히 꺾을 수 없잖아요. 이 로봇은 가능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다는 뜻입니다. 실험실에서 한두 대 만드는 게 아니라 공장에서 찍어낼 수 있게 됐어요. 현대차는 이 로봇을 자동차 공장에 실제로 투입하겠다고 발표할 예정입니다. 투자자분들이 체크하셔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현대차가 언제, 어느 공장에 몇 대를 투입하겠다고 구체적으로 발표하는지 보세요. 그 발표가 나오면 현대차뿐만 아니라 로봇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들 주가도 같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인공은 LG전자입니다. LG전자가 이번에 클로이드라는 로봇을 공개해요. 기존에 클로이라는 로봇 브랜드가 있었는데 거기에 다이내믹의 D를 붙였습니다. 역동적으로 움직인다는 뜻을 담았대요. 이 로봇이 뭘 할 수 있냐고요? 집안일을 합니다. 빨래를 개고 그릇을 정리하고 물건을 집어서 옮겨요. 심지어 사람이랑 주먹 인사도 나눕니다.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할까요? 비밀은 팔과 손에 있습니다. 이 로봇은 양쪽 팔에 각각 7개의 관절이 있어요. 우리 팔을 생각해 보세요. 어깨에서 여러 방향으로 움직이고 팔꿈치에서 접히고 손목에서 또 꺾이잖아요. 이렇게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이 7개라는 겁니다. 사람 팔이랑 거의 똑같은 수준으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손가락도 5개입니다. 각각 따로 움직여서 작은 물건도 섬세하게 집을 수 있죠. 예전 로봇들은 집게처럼 생긴 손으로 물건을 집었거든요. 그러면 부드러운 천이나 작은 물건은 다루기 어려웠어요. 5손가락이 있으니까 양말도 접고 컵도 들 수 있는 겁니다. LG전자는 제로 레이버 홈이라는 비전을 내세웠어요. 영어를 풀어보면 노동이 제로인 집이라는 뜻입니다. 집안일을 로봇이 다 해주는 미래를 만들겠다는 거죠. 여기서 재미있는 게 삼성전자와의 비교입니다. 삼성전자도 볼리라는 로봇을 만들고 있거든요. 공처럼 생긴 귀여운 로봇인데 2020년에 처음 공개하고 아직까지 출시를 못했어요. 벌써 6년째 미뤄지고 있습니다. 반면 LG는 사람 모양 로봇으로 방향을 확 틀었습니다. 누가 먼저 시장을 차지하느냐, 경쟁이 시작된 겁니다.
투자 포인트를 말씀드릴게요. LG전자가 이 로봇을 어떤 방식으로 판매할지 주목하세요. 한 대에 수천만 원씩 받고 팔 수도 있고 매달 구독료를 받는 방식으로 할 수도 있어요. 구독 모델이 나오면 LG전자의 사업 구조가 바뀌는 거라서 주가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잠깐, 여기서 삼성전자 이야기를 좀 더 해야겠네요.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이 회사가 뭐 하는 곳이냐면 한국 최초로 두 발로 걷는 로봇을 만든 팀이 창업한 회사예요. 휴보라고 들어보셨나요? 2015년에 미국에서 열린 로봇 대회에서 1등한 로봇인데 그 로봇을 만든 사람들이 창업한 회사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지금 이 회사의 로봇이 실제로 일하고 있어요. 삼성 디스플레이 공장에서 렌즈를 교체하고 CJ 대한통운 물류센터에서 물건을 집어서 포장합니다. 실험이 아니라 진짜 현장에서 돈을 벌고 있다는 거죠. 삼성전자가 CES 2026 이후에 로봇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 같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주가를 눈여겨보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 수혜 구간, 공장에서 일하는 로봇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여기서 주인공은 두산 로보틱스예요. 두산이라고 하면 굴삭기나 발전소 생각나시죠? 그 두산 맞습니다. 두산에서 로봇 사업을 따로 떼어내서 만든 회사가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이 회사가 스캔앤고라는 로봇으로 CES 2026에서 상을 2개나 받았어요. 최고 혁신상이랑 로봇 공학 부문 혁신상, 2관왕입니다. 스캔앤고가 뭐냐고요? 이름을 풀어보면 스캔하고 간다는 뜻이에요. 로봇 팔이 바퀴 달린 몸체 위에 붙어 있습니다. 이 로봇이 공장을 돌아다니면서 큰 물건의 표면을 살펴보고 문제가 있으면 직접 고쳐요. 예를 들어 볼게요. 비행기 동체를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 크잖아요. 사람이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표면에 흠집이 있는지 눈으로 일일이 확인해야 했어요. 이 로봇은 스스로 돌아다니면서 카메라로 찍고 AI가 분석해서 어디가 문제인지 찾아내고 로봇 팔로 직접 마감 작업까지 합니다. 기존에는 로봇 팔만 있었거든요. 한 자리에 고정되어서 같은 동작만 반복했죠. 이제는 발이 생긴 거예요. 공장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투자 포인트입니다. 두산 로보틱스가 미국이나 유럽 회사랑 큰 계약을 맺었다는 뉴스가 나오면 주가가 움직일 수 있어요. 물류 회사랑 합작법인을 만든다는 소식도 체크해보세요. 세 번째 수혜 구간, 로봇 부품을 만드는 회사들입니다. 여기가 진짜 알짜배기예요. 로봇이 아무리 멋져 보여도 결국 부품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자동차도 엔진, 타이어, 유리 같은 부품이 필요하듯이 로봇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품을 만드는 회사들이 숨겨진 돈줄이에요. 로봇에서 가장 중요한 부품이 뭘까요? 관절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어깨, 팔꿈치, 손목 같은 부분이죠. 이 관절이 부드럽게 움직여야 로봇이 정밀한 작업을 할 수 있어요. 로봇 관절에는 감속기라는 게 들어갑니다. 이게 뭐냐면 모터가 너무 빨리 돌면 정밀하게 제어하기 어렵거든요. 감속기가 그 속도를 줄여주면서 힘은 더 강하게 만들어줘요. 자동차로 치면 기어박스 같은 역할입니다. 문제는 이 감속기가 굉장히 비싸다는 거예요. 로봇 한 대 만드는 비용의 30% 이상이 감속기 값입니다. 그리고 이걸 만드는 기술을 일본 회사가 거의 독점하고 있었어요. 하모닉 드라이브라는 회사인데 여기 제품을 안 쓰면 로봇을 못 만들 정도였죠. 그런데 한국 회사가 이걸 국산화했습니다. SBB테크라는 회사예요. 우리 기술로 감속기를 만들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일본 회사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니까 가격도 낮추고 공급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어요. 또 하나 중요한 부품이 액추에이터예요. 어려운 말 같지만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액추에이터는 전기 신호를 받아서 실제로 움직이는 장치입니다. 우리 몸으로 치면 근육 같은 거죠. 뇌에서 팔을 들어올리라고 신호를 보내면 근육이 수축해서 팔이 올라가잖아요. 로봇에서는 컴퓨터가 신호를 보내면 액추에이터가 움직여서 팔이 올라갑니다. 로보티즈라는 회사가 이 액추에이터를 잘 만들어요. 다이나믹셀이라는 제품인데 전 세계 로봇 개발자들이 표준처럼 쓰고 있어요. 테슬라나 보스턴 다이나믹스 같은 유명한 회사에도 납품한 적이 있습니다. HL 만도도 주목해야 해요. 만도라고 하면 자동차 부품 회사로 알려져 있죠. 브레이크, 조향장치 이런 거 만드는 곳인데 이 회사가 이번 CES에서 로봇 관절용 액추에이터를 처음 공개합니다. CES 2026 혁신상까지 받았어요. 왜 자동차 부품 회사가 로봇 부품을 만드냐고요? 생각해보면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둘 다 정밀하게 움직여야 하고 안전해야 하고 오래 써도 고장나면 안 되잖아요. 만도는 수십 년 동안 자동차 부품을 대량 생산해온 경험이 있어요. 이 노하우를 로봇에 적용하겠다는 거죠.
중국 회사들이 싼 가격으로 치고 들어오고 있는데 만도는 품질과 신뢰성으로 승부하겠다고 합니다. 자동차는 조금만 잘못돼도 사고가 나잖아요. 그래서 부품 품질 기준이 엄청 까다로워요. 그 기준을 통과한 회사가 만드는 로봇 부품이라면 믿을 수 있겠죠. 투자 포인트입니다. 이 부품 회사들은 규모가 크지 않아요. 그래서 대기업이 인수하거나 기술 제휴를 맺는다는 뉴스가 나오면 주가가 크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특히 테슬라나 현대차 같은 곳에 부품을 납품한다는 소식이 나오면 주목하세요. 네 번째 수혜 구간, 로봇의 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로봇이 움직이려면 주변을 볼 수 있어야 해요. 앞에 벽이 있는지, 물건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 부딪히지 않고 집어 올릴 수 있잖아요. 이렇게 로봇이 주변을 인식하는 데 쓰는 장치를 센서라고 합니다. 라이다라는 센서가 있어요. 레이저를 쏘고 돌아오는 시간을 측정해서 거리를 재는 장치입니다. 자율주행차에도 많이 쓰이죠. 중국의 로봇센스라는 회사가 로봇 전용 센서를 만들었어요. 기존 센서는 멀리 있는 물체를 볼 때 정확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이 회사가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밀리미터 단위로 정확하게 볼 수 있대요. 밀리미터가 얼마나 작은 단위냐면 여러분 손톱 두께가 대략 반 밀리미터예요. 그 정도로 정밀하게 본다는 거죠. 이렇게 정밀하게 볼 수 있으면 뭐가 좋냐고요? 로봇이 아주 작은 부품을 조립하거나 수술을 도울 수 있어요. 눈이 좋아야 손도 정확하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미국의 세이온드라는 회사도 있습니다. 고체형 라이다를 만들어요. 기존 라이다는 안에서 뭔가 빙글빙글 돌아가는 부품이 있었거든요. 움직이는 부품이 있으면 고장나기 쉽잖아요. 고체형은 움직이는 부품이 없어요. 그래서 더 튼튼하고 오래 쓸 수 있습니다. 대량 생산하기도 쉽고요. 투자 포인트입니다. 센서 회사들은 자율주행차 두 시장에서 동시에 돈을 벌 수 있어요. 어느 쪽이 먼저 커지든 수혜를 받는 거죠. 양쪽 시장에 납품하는 회사를 찾아보세요. 다섯 번째 수혜 구간, 한국로봇연합입니다.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뭉쳤어요. 휴머노이드 M.AX 얼라이언스라는 이름인데 쉽게 말해서 한국 로봇 동맹이에요. 1,300개가 넘는 회사와 연구소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뭉쳤냐고요? 혼자서는 중국이랑 경쟁하기 어렵거든요. 중국 회사들은 싼 가격에 빠르게 만들어내는 게 특기예요. 미국은 AI 기술이 앞서 있고요. 한국은 어떻게 싸워야 할까요? 한국의 전략은 이렇습니다. 부품부터 완제품까지 다 연결된 생태계를 만들자. 감속기 만드는 회사, 센서 만드는 회사, 로봇 조립하는 회사가 따로 놀면 경쟁력이 떨어져요. 서로 협력해서 한국형 로봇을 만들면 품질과 신뢰성에서 승부할 수 있다는 거죠. CES 2026에 한국 로봇 전용 부스가 생겼어요. 유레카 파크라는 곳인데 여기에 한국 로봇 회사들이 모여서 전시합니다. 휴머노이드를 주제로 한 한국 부스는 이게 유일해요. 2029년까지 1년에 1,000대 이상 로봇을 생산하는 게 목표래요. 투자 포인트입니다. 이 연합에 속한 회사들이 정보 지원을 받거나 함께 수주를 따내면 관련 주식들이 같이 움직일 수 있어요. 한 회사만 보지 말고 생태계 전체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중국 회사들 이야기도 해야겠네요. 유니트리, 에자일봇 같은 중국 회사들이 CES에 대거 참가합니다. 이 회사들 특징이 뭐냐면 빠르고 싸요. 새 제품을 후다닥 만들어서 싼 가격에 내놓습니다. 유니트리는 G1이라는 휴머노이드랑 고2라는 로봇 개를 보여줄 거예요. 로봇 개가 뭐냐고요? 네 발로 걷는 로봇이에요. 실제 강아지처럼 움직이죠. 두 로봇이 서로 소통하면서 함께 일하는 걸 시연한대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가격으로는 중국을 이기기 어려워요. 같은 성능이면 중국 제품이 훨씬 싸거든요. 하지만 품질과 안전은 다른 문제입니다. 특히 사람이랑 같이 일하는 로봇은 안전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여기서 한국이나 미국 회사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미중 갈등 때문에 중국 제품을 안 쓰려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중국산 대신 한국산을 찾는 수요가 생기고 있죠. 이것도 한국 회사들한테는 기회예요. 마지막으로 인프라 회사도 짚어드릴게요. 엔비디아입니다. 그래픽카드 만드는 회사로 유명하죠. 게임할 때 쓰는 그 그래픽카드요. 그런데 이 회사가 지금은 AI 반도체 시장을 장악하고 있어요. 로봇도 결국 컴퓨터가 들어가야 움직이잖아요. 카메라로 본 영상을 분석하고 어떻게 움직일지 판단하고 명령을 내려야 해요. 이 모든 계상을 담당하는 게 반도체입니다. 엔비디아가 로봇용 반도체와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있어요. 젠슨 황 CEO가 CES 2026에서 특별 연설을 합니다. 피지컬 AI에 대해서 또 뭔가 발표하겠죠? 이 사람 말 한마디에 관련 주식들이 출렁거리니까 주목해보세요. 자, 이제 정리해드릴게요.
CES 2026은 로봇이 진짜 돈을 벌기 시작했다는 걸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첫째, 휴머노이드를 만드는 대기업들, 현대차의 아틀라스, LG전자의 클로이드, 삼성전자의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 회사들이 언제 양산을 시작하고 어디에 로봇을 투입하는지 체크하세요. 둘째, 공장과 물류에서 일하는 로봇, 두산 로보틱스의 스캔앤고가 대표적입니다. 대형 수주 계약이 나오면 주가가 움직여요. 셋째, 로봇 부품 회사들, SBB테크, 로보티즈, HL만도. 규모는 작지만 대기업 공급망에 들어가면 크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고 뉴스를 보세요. CES 기간 동안 기사가 엄청 쏟아질 거예요. 그 중에서 뭘 봐야 하냐면요. 그냥 신기하다는 기사 말고 어느 회사랑 계약했다, 언제부터 양산한다, 얼마에 판다, 이런 구체적인 숫자가 나오는 기사를 찾으세요. 그게 진짜 돈이 되는 정보입니다. 2026년은 피지컬 AI 원년입니다. 화면 속에만 있던 AI가 몸을 입고 세상으로 나왔어요. 이 변화가 어떤 회사의 주가를 움직일지 CES 2026이 그 답을 보여줄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되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